네,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오늘은 취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미가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취미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들이 은퇴 이후에 삶을 갖다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중요한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미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중에서 취미 중에서도 어떠한 취미를 가지면 좋은가, 은퇴 이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취미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취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취미를 갖는 것이 은퇴 이후에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그 은퇴 이후에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삶과 놀이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 은퇴 이후의 시간이다. 그런 순간에, 은퇴 이후의 그 순간에 취미가 삶과 놀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창조적인 취미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취미에는 한 두 가지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부분은 소모형 취미가 있고요. 둘째 부분은 창조형 취미가 있습니다. 취미를 가지고서 이 취미마저도 어떻게 구별을 짓고 어떤 취미를 가지냐 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있는데, 취미마저도 사실은 은퇴 이후에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취미를 갖다 단순하게 경험치를 쌓아가는 것들 이상의 의미를 이 취미에서 찾아가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취미마저도 일종의 방향성을 따지고서 우리 은퇴 이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취미를 찾아간다면 훨씬 더 일석이조의 효과를 더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경험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갖다가 훨씬 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라면 분명히 창조적인 그런 취미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 취미는 단순하게 경험치를 높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취미가 어떤 취미를 갖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취미 중에는 소모형 취미가 있고 창조형 취미가 있다, 이 생각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모형 취미는 어떤 취미인가? 이런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코미디언 중에 밥 호프란 분이 한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한 얘기를 갖다 그대로 해드린다 그러면, 그 밥 호프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기를 본다면 그건 재미다. 경기를 한다면 그건 취미다. 만약에 경기를 전념한다면 그거는 골프다. 이분은 이제 골프를 워낙 좋아했고 골프가 자기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취미 이상의 자기 삶을 좌우하는 부분이 있다면 골프처럼 그러한 취미가 자기 삶에 스며들게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얘기했는데, 여기서 중점을 두고서 봐야 될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스포츠를 갖다 관람한다는 건 이건 재미에 지나졌는데, 이 재미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말하면 소모형 취미예요. 근데 운동 경기를 갖다 직접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어쩌면 창조형 취미가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를만 놓고 본다면 스포츠를 그냥 대부분 다 예전 같으면 관람하는 형태의 취미들을 많이 가지고 해서 야구를 응원하러 가고 축구를 응원하러 가고 그 응원하면서 희열을 느끼고 이런 문화들이 취미처럼 들어졌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은 일종의 소모형인 취미가 되고요. 거기다 만약에 창조형 취미가 되려면 직접 야구를 하고 직접 야구 동호회를 가져서 야구를 하고 축구 동호회에서 아침마다 새벽에 조기 축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창조형 취미가 되고요. 창조형 취미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바로 어떤 결과물들이 나한테 남겨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보통 창조형 취미라고 한다면 운동 경기를 직접 플레이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글쓰기도 있고 그림 그리는 것도 있고 목공하는 것도 있고 음악을 연주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음악을 듣게 되는 것들은 어쩌면 소모형, 자기의 시간을 갖다가 좀 마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듣게 되는 것들은 소모형 취미인데, 음악을 직접 연주하고 하는 부분들은 일종의 창조형 취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창조형 취미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은퇴 이후에
삶과 놀이가 하나가 돼서 삶이 보다 더 풍성해진다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취미하면 그러면 그냥 시간만을 경험할 시간 속에서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취미에 대한 것들을 한정 짓고 하는데, 그렇게 한정 짓는 것들은 취미가 아니라 재미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바보프가 한 말이고요. 이 재미가 취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거기에 몸담는 것들이 좋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몸담아야만이 결국은 그 은퇴 이후에 삶이 놀이가 되고, 이 놀이되는 부분들이 이 우리 삶을 갖다 보다 풍성하게 하는 부분으로 해서 은퇴 이후의 삶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은퇴 공부, 이 퇴직 공부 하시는 분들한테 훌륭한 취미를 가지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소모형 취미가 아니라 창조형 취미를 꼭 가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이제 취미마저도 공부해야 되냐. 근데 취미마저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창조형 취미는 일정한 시간들을 갖다가 거기에 쏟지 않으면 거기서 즐거움을 갖다 찾을 수 없는 게 창조형 취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글쓰기나 아니면 그림 그리기를 갖다가 창조형 취미로 가져가시려고 그러면 글쓰기에 대한 능력들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됐을 때 글을 쓰는 것을 통해서 글쓰기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수준까지 시간을 그만큼 투자했을 때 가능하고요. 음악을 연주하는, 만약에 기타를 하나 한다던가 아니면 트럼펫을 연주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그 연주하기 위해 많은 시간들을 갖다 투자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거기서 연주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유의를 느낄 수가 있고 삶의 의미들을 갖다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많은 시간만을 요구하는 게 또 취미이기도 해요. 창조형 취미들. 그러나 만약에 소모형 취미인 경우에는 그냥 듣기만 하면 되고 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투자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취미들은 나중에 노후에, 실제로 이제 퇴직한 이후에, 은퇴 이후에 자기 삶의 변화를, 그러니까 삶과 놀이가 하나 될 수 있는 변화를 촉진시키는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미를 가지신다고 그러면 소모형 취미가 아니라 창조형 취미를 꼭 가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바포프처럼 인생이 삶과 놀이가 하나 되어져서 그렇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바보프라는 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그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인데 100세까지 사셨어요.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그분이 돌아가시기 2달 전에 공식성상에 나와서 골프하는데 공식성상에 나와서 골프에 대한 부분에 그 참여했을 정도까지 사시다가 바로 2개월 후에 조용하게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삶에 대한 것들은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테지만 그분 자체가 어쩌면 살아가는데 그 골프를 통해서 자기 삶의 취미를, 건강에 대한, 몸에 대한 취미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웃음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취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100세까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삶과 놀이가 하나 된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100세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그분처럼 살아가겠다는 것은 하나의 희망과 꿈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창조형 취미를 가지신 분이면 바보프처럼 그렇게 100세까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50 이후에, 60 이후에, 70 이후에 여러분들 그 사셨던 분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삶의 즐거움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30대, 40대 누릴 수 없는 즐거움이 50대, 60대, 70대, 80대에 더 많은 즐거움들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분은 그 바버프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린다고 그러면 그분이 그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웃음이었고 자기 삶에 몸을 건강하게 했던 건 골프였다. 그래서 그걸 직접적으로 그 삶에서 웃음과 골프를 직접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분은 삶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취미처럼 놀이가 돼서 그 삶에 절절하게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취미 하나를 가지더라도 소모형 취미이기보다는 창조형 취미를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의 얘기들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선용 작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